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지금 장이 마감되기 대략 한 4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공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음성으로 좀 녹음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이면 유튜브 채널로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청취하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시장에 대한 위기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또 관점의 해석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좀 가져가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과 함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인 불시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여기 공급 우려에 따른 이런 쇼크가 인플레를 확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가 왜곡이 되어지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바라보면서 제가 장중에 지금 시장은 심리가 심리를 몰아가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슨 생각이 좀 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보면은 이솝우화 보신 분들 계시죠? 이솝우화에 보면 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나뭇가지가 땅으로 뚝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끼가 느닷없이 위급함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쿵 소리 듣고. 그래서 토끼가 막 숲을 막 떠나려고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 여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우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갑자기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토끼가 아니, 굉장한 무슨 동물이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막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도 겁먹고 막 도망가죠. 그러다가 여우가 이제 도망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곰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곰이 또 물어봅니다, 여우한테. 너 왜 그러냐 했겠네. 어마어마한 무서운 동물이 우리 지금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다,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곰도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 그 곰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호랑이가 또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엄청난 무서운 동물이 우리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도망가다가 생각을 해보죠. 아니, 이 숲 속에서 제일 무섭고 힘센 동물이 난데 아니 나 말고 누가 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곰한테 물어보게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왜곡이 심리를 지배하면서 일어난 그런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이솝우화가 오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결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요, 심리가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그 심리 속에는 시장의 양면의 어떤 동전과 같은 진실과 왜곡이 상반되어 있으면서 그 변화의 어떤 우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물의 모든 현상들이 왜곡으로 빚어져 있는 어떤 현상들이냐, 아니면은 실체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현재 징후로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중심리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주체 세력들의 어떤 그런 상호관계도 우리가 잘 보면서 현재 어떤 판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지금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이지 뭐 미국 시장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세계 모든 증시의 기준 데이터는 바로 글로벌 시장의 기준 데이터는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고 종목도 거기에 따라서 상호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생에 따른 이런 외부 시장에 대한 흐름을 몇몇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대한 대안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은 반드시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고용 보고서는 아주 잘 나왔죠, 그죠? 일자리 지수가 67만 건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치가 44만 건인가 그런데 실업률도 4.0에서 3.8%대까지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고용 시장은 팬데믹 이전의 어떤 수치까지도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런 글로벌의 공급망 부족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은 경기 지표로서도 이 지정학적인 불씨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리의 모든 부분들은 이 어떤 지정학적인 사태에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 같은 경우는 이 외생 변수에 따른 하락장이 지금 현재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지금 유가가 뭐 115달러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26원까지 지금 이제 넘어서게 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지금 조 단위로 매도를 하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기관의 매도까지 자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이 지금 시장에 더 악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죠. 한간에 보니까요, 지금 그 미국하고 유럽 국가가 그 러시아의 원유 제재를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뭐 150달러 이상까지도 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JP 모거닝 어디서 제가 그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이상 올라가면은 정말 박살이 나겠죠, 시장이. 그렇지만 그것도 가봐야 하는 것이죠. 이미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의 어떤 쏠림이 치우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극한의 그런 보고서들은 항상 지금까지 초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150달러가 갔다라고 시장을 보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가정이고 가봐야 한다라는 것으로 좀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분간 시장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국제 상품 가격의 이런 급등에 앞으로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2조 원 이상의 지금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2조 원 이상의 매도를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할 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개인 매수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파상적인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에서는 시장의 반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깔려 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26원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님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라는 거죠. 그죠? 달러가 그만큼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 미국 주요 선물 지수도 하락폭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변 아시아 증시도 지금 뭐 일본 증시가 3% 이상 급락하고 있고, 상해 지수가 한 1.8%, 그 다음에 홍콩 항생 지수, 대만 가권 지수 전부 다 3%대 급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간에 이제 종목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지금 300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수가 지금 거의 한 2,000여 개 이상 초토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뭐 보면은 방산주, 그 다음에 뭐 조선주,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일부 업종들이 소폭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로는 뭐 엔터주 정도가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부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 업종이 지금 현재 하락폭을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백약이 무효인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타도 통하지 않고요. 뭐 역발상 투자 이런 것도 통하지 않죠. 뭐 러시아 ETF 오늘 스톱됐죠. 역발상 투자한다라고 들어가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뭐 지수 상품도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무대안이 대안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장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 시장의 위기도요, 시간의 소멸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식 시장의 이런 이 어떤 흘러왔던 여정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 번도 이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동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요.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상황도요, 기다리면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간의 이 기울기, 뭐 때의 기울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의 기울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보유주에 대한 명분이 있다면은 지금은 기다림을 즐기시면 됩니다. 시장이요, 아무리 흉폭하고 이 변절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이 변했습니까? 시장이 변했습니까? 시장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런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것은 외부가 아니고요, 내부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당장에 무언가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늘 패착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사소한 종목의 일중의 이런 편차들도 시간이라는 것이 투영이 되어질 때 가격을 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시간의 관념 속에서 늘 이렇게 길고 큰 그림을 보면서 원시한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나아갈 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건, 뭐 계속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시간에 대한 이런 깊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막연하게 그냥 내가 뭐 종목 하나 사놓고 기다린다, 그거는 기다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 묻어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심리의 어떤 이런 등락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주체 세력들의 의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어떤 역사가 몰고 오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항상 어떤 왜곡이 시장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시간에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만큼 느긋하고 여유 있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에서는 더 그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장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가지고 내 종목이 올라가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주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시간에 대한 깊이를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의 일중에 등락 움직이고 있는 시세의 어떤 변이만 보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 일희일비가 교차가 되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평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오늘의 이런 시장의 위기가요, 내일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시장은요, 지금 국제상품 가격에 따라 가지고 뭐 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특히 우리 정치는 또 이번 주에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죠.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됐기 때문에 종목에 따른 이런 변동장은 더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심중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신 투자를 이어가야 될 명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주가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고 심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